그죠? 지금부터는 탄생보다 죽음이 많아. 그럼 인구는 줄까요, 늘까요? 인구는 줄어들어.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왜? 올부터는 뭐예요? 죽는 사람이 앞질렀죠? 탄생하는 사람은 앞질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기하학적으로 들어가.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제 생존 식계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풍득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감출장자야, 감출장. 이것이 득할 득자, 얻을 득자. 그래서 풍을 감추고 득수 물을 얻어라. 그래서 항시 물이 고이는 곳이 돈이 고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명은 우리가 역사로 우리가 이제 역사로 세계사로 배워보면 이제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죠.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인도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일찍 백두산에서 그 헤란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헤란강. 그 헤란강이를 지나서 거기에 홍산 문명이라고 있어서 홍산 문명. 그래서 넓은 홍자를 써서 홍산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홍산 문명이 사실은 그 황하 문명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사가 약간 어서 오세요. 역사 교과서를 이제 그 일본, 쉽게 해서 이제 친일 세력들이죠. 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병도 씨가 사실은 일본의 그 와세대 대학에 사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병도 씨가 이 양반하고 그다음에 최병옥 씨라고 있어요. 최병옥 씨하고 같이 이제 동기인데, 그 양반들이 이제 역사를 쓰면서 사실은 그 최병옥 씨는 이 민족성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병도는 그래도 이제 친일 쪽에 가깝다 보니까 어떤 일본의 이로운 역사를 쓰게 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문명이, 여러분들이 그 혹시 발해라는 걸 배우셨죠? 발해. 역사에서 그 발해라는 데가 바로 홍산 문명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사실은 상당히 우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그 강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민족은 그 고조선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사실 지금 무슨 뭐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마한, 변한, 진안 그 삼국이 아니라 실제는 어마어마 큰 나라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한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중국 대륙, 진안이라는, 그다음에 마한이라는 이 아시아 계통의 소련 이 일부까지 해서 인디안까지 해서 미국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변한이라는 나라가 또 이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해서 전체를 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이 국호를 정할 때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냐면 마한, 진안, 변한 세 개 삼한을 합쳐서 큰데 그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큰 대륙을, 그러니까 중국 대륙, 그러니까 사천성 대륙 뭐 다, 이게 우리 삼국사기에 봐도 우리가 동서로는 사만이요, 남북으로는 만리야. 그럼 우리나라가 맞아요? 중국 대륙이 맞아? 중국 대륙이 맞아요, 우리 땅.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인디안에서부터 내려가서 이제 미국의 인디안이 살았죠. 그 위에 또 에스키모인이 있었죠. 알래스카에 에스키모인,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야 문명까지, 전체 그 페루 이런 데까지가 다 그게 우리 민족, 멕시칸 이런 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찌그러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아주 어마어마했던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실제 중국 그 황하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 양쯔강, 황하강 이런 강들이. 그래서 그런 큰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을 수 있었고, 이렇게. 근데 그 강도 꼭 동서로 가야 돼. 남북으로 가는 건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원래 중국이라는 건 진화거든요. 진화. 그 진화는 저쪽 그 베트남 그 보면은 메콩강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쪽 캄보디아에서부터 뭐 저쪽 어디야 거기 미얀마에서부터 어디야 캄보디아로 해서 그냥 그 베트남까지 가는 게 메콩강인데, 그거는 어떻게 돼서 남북 처녀, 동서 처녀. 예?
동서천이요? 메콩강이 확실해요? 메콩강은 남북천이지 저 끝에 사이공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호치민까지 가는 강이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강이. 저도 엊그제 얼마 전에 그 베트남 가서 내가 그 강에 배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강이 얼마나 큰지 바다 저리 가라요, 그때 하구에서는. 그 강이 그렇게 길게 남북천. 그런데 그런 나라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원래 동서천이 흘러야 돼, 뭐든지. 그래서 도로도 동서도로가 좋은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내가 투자 가치를 한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가르칠 때 항시 동서. 서울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서울도 한강이 크게 크죠? 서울 놓고 보자고요. 서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규모를 적게 해보면, 한강이 제일 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장풍, 득수. 물을 넣었으니까 큰 도시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래서 서울과 한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는 이제 부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강은 무슨 강이야? 그렇지, 낙동강에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낙동강은 남북천이야, 동서천이야? 남북천이야.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어. 큰 부자는 안 생깁니다. 그 대구 같은 데 망해버리잖아. 그래서 낙동강이 두 번째 크기 때문에 부산과 대구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큰 강, 금강이죠. 그래서 금강이 다시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대전과 청주가 생겨. 그 다음에는 이제 영산강이라는 게 있죠. 영산강이 흐르면서 전주와 광주가 생겨버려요. 목포까지. 그래서 항시 이렇게 물을 끼고 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이채로운 게 뭐냐면 모든 전국의 장터는 다 물이 잠기는 터예요. 물 잠기는 터. 장터는 물이 다 잠긴다야. 답이, 정답이. 어디고 장을, 뭐 병천장을 가도 물 차는 데고, 안성장을 가도 물 차는 데고, 평택장을 가도 물 차는 데야. 부회장을 가도 물 차는 데고. 다. 왜? 물이 차야 사람이 모여. 그러면 아하, 이제 여러분들 답 나오잖아, 그죠? 아하, 물이 돈과 관계되는 거야. 풍수에서는 물을 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바람은 죽임으로 봐버리는 거.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이 큰 물을 찾아다니면 돈이 보인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무지개 길어졌네, 그죠? 바람은 막아라. 그래서 바람은 왜 막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주도에 바람 많죠? 바람 많으니까 사람 많이 죽었어, 안 죽었어? 남자들 다 죽었어. 바람만 해서. 그럼 바람 많으니까 또 뭐도 많이 생겼어. 돌도 많이 생겨, 안 생겨? 태풍이 뒤집어 놔서 돌도 많이 생기는 거야. 왜? 흙은 다 먼지는 널러가, 안 널러가? 다 날아가고 이만한 돌덩어리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바람 있는데 살면 되겠어, 안 생겼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들어가셔 노무현 집터를 한번 봐보세요. 그 집터가 바람이 진짜 많은 곳에 저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와 살아. 100%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서는 골, 죽어서는 능이다. 이게 바로 장풍덕수야. 그래서 골자를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삼수변에 날일사가 들어가요. 햇빛이 들어가요. 빛과 뭐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살아라.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능은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수질이야. 자, 1번에 가서 이제 뭐냐면 부채를 제로화시켜라야. 일단은 지금부터는 경제가 한참 활성이 될 때는 무조건 은행돈을 써야 됩니다. 그때는 은행돈을 써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 돈 써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언제? 성장기에. 그 성장기에는 그걸 써야 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성장기요 아니면 하락기에 이제 하락기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봐. 사람이 물이에요. 물이 줄어. 돈이 더 많아져, 적어져. 당연히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뭐요? 은행돈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아마 올 하반기에 은행돈 쓸 수도 없지만 그래서 부채화를 제로화시켜라.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전체 절반 이상이 70%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70% 정도가 다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대략 얼마야? 유 선생님, 가계부채가 대략 얼마 되지 우리나라? 한 1,500, 예? 1,700조? 1,700조. 어마어마한 거.
천칠백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한번 월 이자 3%로 계산해보죠. 얼마요? 말도 못하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가계부채를 얘기했지만 또 기업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부채가 있어. 국가부채. 그 다음에 또 공기업부채가 있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쳐서 5천조가 넘어요. 그럼 5천조 이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럼 앞으로 버텨내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은행은 돈을 회수하게 돼 있어요. 회수하면 금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부채 문제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향후 앞으로 5년까지는 여러분들 부채를 다 갚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쇠퇴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금리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부터는 순자산만 투자하라. 5년 후까지는 부채를 전부 갚고 지금부터는 순자산만 투자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현물도 아니고 뭐 현물을 뭐 석유를 사놓는다든가 뭐 쌀을 사놓는다든가 금을 사놓는다든가 이건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분산을 시켜 놓으셔야 돼. 사실은 달러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엔화도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원화도 또 좀 보유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래야 되겠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 이 생존경제학 10계명은요. 이거 누가 저기 쓴 거냐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그 공병호 박사 유튜브 나오시는 분 알죠? 그 양반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걸 제가 인용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고도성장은 거의 없다. 지금 이게 왜 이랬지 화면이? 그렇게 되면요. 일단 고도성장은 거의 없어집니다. 유럽은 벌써부터 고령화 사회로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또 일본도 벌써 고령화 사회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이 99% 정도가 저소득자야.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 실물 경제가 발달을 하면은 골고루 잘 살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금융업 발달이거든요. 거의 금융업이 뭐예요? 다 돈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99%가 돈을 다 쥐고 있어. 세계 경제를 사실은 60명 미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90%를 돈을 다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99%가 저소득자이다. 지금 영국도 다 마찬가지죠. 일본, 전부 독일도 마찬가지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저속자들이야. 돈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다 어느 나라가. 그래서 선녀부터 월급 타고 나가면서 점심 먹고 전철 타고 출근해서 주거공간에 월세 내고 나면 월 영화 한 편 볼 정도의 돈만 남는다. 우리나라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도 금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월급 타서 그냥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태그 저기 하고 밥 새끼 먹고 하면은 돈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둘 중 한 명은 자동차도 스틱에 20-30년 된 차를 몰고 다닌다. 우리나라 같으면 폐차 직전의 자동차다. 혹시 유럽 가보신 분들 계세요? 많이 가보셨잖아. 네? 한봉로 씨도 갔다 왔잖아 유럽. 네. 우리 저기 갔다 오셨어? 우리 유 선생님도 갔다 오셨지 유럽? 어허 못 갔어? 그럼 얘기 하나만 하네. 유럽에 가면은 저는 이제 유럽을 뭐 한 47일 동안 내가 여행을 하다 왔는데 전체가 다 경차예요. 큰 차가 없어. 다 조그만 차야. 그러고 그 사람들은 6시만 딱 되면 무조건 크로즈업이에요. 딱 끝나. 내가 담배 사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샷다를 내려. 우리나라 같으면 담배 사러 가면 주죠. 절대 안 팔아. 에이 팔면 글러 딱 하면 끝이야. 안 줘. 거기서도. 왜? 야, 왜 6시 담배 사러 다녀? 끝이야. 우리나라는 얼른 주지? 다시 샷다라도 올리고 준다고. 그게 습성이들 그렇게 변해 있어. 왜? 우리나라도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그 계기를 빨리 몰고 올 거야. 훨씬 빨리. 전에 같으면 조금 이게 늦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밤 한 10시 되면 차 다녀요, 안 다녀요, 이제? 별로 안 다녀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녁에 8시 반에 밥 먹으러 가면 식당 밥 팔아? 안 팔아. 그렇지. 점심도 여러분들 먹으러 가서 3시에 밥 먹으러 가면 줘? 똑같아요. 같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야. 다음에 이제 2번, 두 번째로 가면 일단 소비 거품을 제거해야 돼. 소비 거품. 고도성장 시에는 돈이 많으니까 술집 가서 술도 먹고 다 할 수 있어. 그죠? 예? 있어요, 없어요? 고도성장 시에는 막걸리 한 잔 맛있다. 이렇게 술도 먹고 하잖아. 그죠? 근데 저성장기에는 그게 이제 없어져. 그래서 이 술집 같은 거 앞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막네. 앞으로 술집은 절대 누구 아들이나 딸내미가 무슨 호프집이라도 연다고 하면 절대 못 열게. 우리 조금이 여사가 왔으면 좋았는데 그 조카가 뭐 술집 문 연다고 하는데 그 술집 열어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앞으로. 그러나 우주의 기운이 7운이나 8운 때는, 7운 때는 그때는 태택이거든. 연무택자야. 물이거든. 그때는 물 장사만 딱 하면 어떻게 돼? 벤치 긁고 다녀. 그때 거짓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봐봐. 내 거짓말인가? 1988년부터 아니 84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술 장사하면 어땠어? 아이고, 룸사롱 오는 사람은 벤치 안 탄 사람 없었어. 그 당시도. 룸사롱이면 어떻게 돼? 돈 아주 바가지로 긁었지, 바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룸사롱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다 이게 뭐야? 바로 진리야, 진리. 그래서 저성장 시에는 뭐가 귀하다? 돈이 아주 귀합니다. 돈이 귀한데 문제가 이거야. 달러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달러는 그 수준을 계속 하고 가. 왜 그러냐면 공동화폐야. 세계 전체 화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 돈은 1달러 가지면 무조건 어디 가서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하나 살 수가 있어. 1달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1원 가지고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죠? 살 수 있어요? 1원 가지고 뭐 라면 사? 할 게 없죠. 1달러 가지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나라, 세계 어디를 가도. 묘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그럼 1달러가 우리나라 지금 한 1200원, 오늘 얼마죠? 여사님? 한 1300원 가나 지금? 1200원 넘어섰고, 1200원 넘었죠? 네, 그 정도 갈 거야. 하면 1230, 40원. 그러니까, 달러를 쥐고 있으면 그냥 세계 어디를 가서도 그냥 1달러 가지면 오뎅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하는데, 우리나라 1원 가지고 가서는 못 먹어. 1000원짜리 가져서 못 먹어. 안 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이 이제 계속,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도 만약에 이제 계속 찍어내서 돈을 많이 풀어버렸다, 사이에. 그러면 뭐가 돼? 자꾸 돈 값어치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요. 없어지면 결국 우리나라 돈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달러가 얼마 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시 돈이 귀할 때 달러를 여러분들이 한 5,000달러라도 1달러짜리로 빡거나, 그럼 1달러 가지고 쓸 때가 많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5,000달러 해야 뭐 돈 얼마 돼요? 5,000달러면 얼마예요? 5,000달러면 50만 원인가? 60만 원? 500만 원이요? 네, 600만 원. 그 정도만 딱 바꿔놔도 뭐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 살잖아. 그러면 2년은 버티겠네. 그죠? 2년 못 버텨? 버티죠. 그래서 돈 안 드는 취미생활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돈이 안 드는 취미생활을 하게 돼. 뭐 등산든지 하겠지만 취미생활이 뭐가 있어? 이제 자기가 가서
화추도 기르고, 그죠? 어디 가서 그냥 닭도 몇 마리 먹이고, 어디 가서 뭐, 새도 좀 먹이고, 또 왕숙에다 붕어도 좀 기르고, 이제 그런 취미 생활 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도 다 그런 생활을 해.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이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려나 그게 큰 걱정이야. 그렇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그 아파트가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취미 생활. 그러니까 취미 생활에다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봐. 내가 일덕이 뭐라고 했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최고의 덕장이야. 최고의 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술은 꼭 배워셔놔야 돼. 그럼 의술이라는 게 뭐 있어? 별게 없어요. 자연치유력. 그죠? 그래서 이 학문이 상당히 좋은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취미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 쪽으로 앞으로 오늘 뭐 발표해야 돼? 의료계 앞으로는 뭐 한다고 했어? 원격 진료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 만나보겠어? 의사 못 만나보고 그냥 화면 앞에 가가지고 그냥 대놓고 나서 그냥 감기약이나 하나 주시면 그 약만 먹는 거예요, 매일. 그럼 어떻게 돼? 부작용 매일 생기 안 생겨? 말도 못하게 생기지.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돼? 인터넷으로 계속 약만 파는 거야. 약만. 이제 그러면 이 공부 하셔야 돼요. 유 선생님, 이 공부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동네 병원은 다 없어져요. 당장 어떻게 할게? 그러면 화상에 가서 앞으로 죽겠으면 화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아파요. 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매일. 물론 의사가 여러분 병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 병은 누가 고친다?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의료 그게 오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취미 생활이 번창하면서 옷도 명품보다는 뭘 좋아해? 싼 옷을 정오해. 싼 옷을. 그래서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갑자기 급성장한 기업이 다이소야, 다이소. 그래서 제가 매일 천냥하우스라는 거야. 천냥하우스. 내가 매일 그러잖아, 우리 제자들. 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싼 거 해야 돼. 싼 게 돈이 되는 거야, 이제. 비싼 건 안 나가. 전에처럼 무슨 뭐 옷 하나 사는데 무슨 뭐 먼싱웨어니 무슨 뭐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거 누가 사 입어? 나도 그거 안 사 입은 지가 한 20년 됐나 봐. 그죠? 지금은 이마트 가면 뭐 옷 그거 뭐 한 1,000원, 5,000원만 주면 뭐 좋은 거 사는데 뭘 그거 사? 청바지 하나인데 19,000원이면 사. 신발 하나 사는데 뭐 돈 뭐 2만 원이면 사고 3만 원이면 사고. 옛날에는 그랬어? 어떻게? 이게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야. 점점. 싼 걸로. 싼 옷을 선호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입의 30%를 꼭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근데 저축을 어디다 하냐? 은행에다 하면 안 돼요. 어디다 해야 돼? 집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일본이 저성장기로 갈 때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100여 개 되니까 다 날아갔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저도 우리나라 은행이 다 이제 없어질 걸로 봅니다. 없어질 걸로. 뭐 엊그제 내가 누구 아는 그 후배들을 좀 만났는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현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그 뭐 쿠팡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저기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그 지금 저는 사실 그때 택배업을 상당히 그 좋은 사업으로 봤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것도 소비가 줄면서 절벽이 가겠구나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걸 보면은 기업이 이제 모든 게 이제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항공도 오늘 방송 보니까 1개 정도 남을 걸로 보더라고요. 그죠? 이게 모든 게 이제 1개 정도 남고, 전자도 그냥 1개 정도 남고, 이제 삼성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는 게 뭐야, 이 핸드폰이나 또는 그게 뭐죠? 뭐라 그래요? 반도체. 이런 반도체 산업을 이제 거의 접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의료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바이오 쪽으로. 그러니까 또 이제 현대나 오늘 뭐 정의선이하고 뭐 이재용 씨도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기업도 엄청나게 축소가 다 큰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대비하란 얘기야.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100세까지 살 준비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돈을 내가 오늘 100원 들어오면 100원 다 써야 돼. 100원 들어오면 그래도 70원은 저축, 아니 30원은 저축해야 돼. 우리 저 PD 선생님도 그 담배 좀 줄이시고 그걸 좀 저축을 앞으로 해놓으셔야 돼. 안 돼? 그거 앞으로 저축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저축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100세 인생을 이제 산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100세를 살아. 물론 우리보다 한 30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애들은 100세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죠. 그 밑으로 가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뼈가 틀려요. 뼈가 골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 그래서 살 준비를 이렇게 100세까지 살면 우리나라에서 미래가 준비 안 된 사람은 90%다. 준비된 사람은 10% 미만이다.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저도 제가 베이비부모 시대인데 이 베이비부모 시대들이요, 100세까지 살 거 준비된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에 쓴 건 이제 그 양반은 10%를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10%가 안 돼요. 한 6, 7%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동기들을 보면 알아. 내 동기들이 물론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세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어. 맞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공무원 누가 갔어요? 대학 나오고 공무원 간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누가 갑니까, 공무원을? 저 공무원에 스카이 해갔어도 내가 6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나오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공무원을 가지를 않았어. 대학 나와가지고 누가 공무원을 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사기업체로 다 갔잖아요. 갔다가 지금 나와 보니까 이거 뭐 연금도 별거 아니고 그냥 일시불로 타가지고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다 망했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10명을 만나보면 10명 중에 이제 다 이게 살고 지금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야, 다. 근데 요즘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부모님한테 돈 줄 지금 재력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 왜? 저성장기에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이 뭐 잘못된 걸 떠나서 무조건 인구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옛날 진리에 보면은 첫째 나라가 망하려면 애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애울음소리가 안 나면 이거 당연지사야.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못 읽어. 이게 꼭 요거 지키셔야 돼. 요거. 그래서 최소한도 요것이 우리 국민이 제 소망으로는 그래도 한 5, 60%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야. 근데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지금 10% 잡아줬는데 제가 보기엔 6, 7%도 안 돼요. 100세까지 준비 지금 해놓으셨어? 지금 한봉록 씨는 다 해놨어? 준비? 안 됐어?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해놨을 테고. 그럼 여기에도 뭐 한 명밖에 없네? 나머지 다 안 됐네. 나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됐지. 우리 유경준 씨 60세까지 헐게 됐어? 그럼 됐어. 해결가 그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준비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자고요. 네 번째. 사실 고월세, 앞으로는 월세가 비싸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돈 값어치가 떨어지면 월세가 오늘 폭등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그런다고. 그럼 앞으로 땅값 많이 오르겠네요. 그건 아니요. 땅값하고 인플레이션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여러분들 키신저가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자원, 식량이야, 기죠? 그 다음에 돈, 금융. 키신저가 이 세 개를 얘기했는데 금융 터졌었죠? 터졌잖아요. 그죠? 안 터졌어? 그 다음에 자원, 석유 터졌잖아. 파동 났지? 이번에 터질 게 식량 터집니다. 그래서 식량이 엄청 비싸죠. 베네수엘라에서 밥 한 그릇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 월급 값은 밥 한 끼 먹어. 한 달 월급 타면 밥 한 끼 먹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식량 문제야. 이거 인플레이션 시대가 와. 그래서 이제 집값 폭락은 물론 30년 동안 없어. 왜? 집값은 그냥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어떤 놈이
지금 2억짜리 아파트를, 아니 1억, 여기 라이프 아파트가 뭐 지금 보니까 뭐 1억 한 8천 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겠어? 30년간 안 떨어져. 그렇지만 돈 값어치는 1,800만 원으로 바뀌어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도성장기에는 매매값, 전세값이 폭등하지만 저성장기에는 뭐가 오른다? 월세가 올라요. 월세가. 제가 유럽의 그 저성장기에 가보니까요, 월세가 엄청 비싸요. 영국 여러분들 집값 아시죠? 월세가 보통 2, 300 기본이야. 이게 저성장기에는 무조건 월세가 비싸. 그렇게 그걸 꼭 염두에 두시라. 자, 앞으로는 또 우리가, 제가 인간 수명이 얼마라고 그랬어? 127세야. 그래서 127세만 사는 게 아니라고 130세도 사는 사람이 있고 140세도 사는 사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몇 살이요? 256살.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자 한번 보내줬죠. 김청이라는 사람인데 256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130세는 우리 인간의 수명인데, 이것이 뭐 했을 때 수명이냐면 무위자연이요. 무위자연. 영자가 무위자연이 무슨 뜻이요? 그렇지. 뭔가 인공을 가미하지 말아라야. 절대. 자연식대 그대로 먹으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계란 하나를 먹더라도 계란 이거 인공 가미했어. 자연식품이요. 자연식품이요. 계란이. 그거 사료가 전부 천연 항생제예요. 항생제. 뭘 그거 항생제 덩어리 먹는 거지. 예? 여러분들 햄 하나 사 먹었어? 그 고기에 뭐 들어갔어? 예? 실산염 들어가잖아. 그죠? 거기다 또 뭐 들어갔겠어? 뭐 전부 다 인공 가미한 거야. 그런 걸 지금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냥 애들한테 그거 다 먹여. 그래도 이제 요즘 애들은 또 뭐요 그거? 뭐지? 청정 해가지고 유기농 식품인가 뭐 해가지고 이제 그쪽 먹이긴 하대. 그죠? 요즘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대. 아니 그건 잘하는 거야. 좋은 겁니다. 유기농 식품 먹이는 거. 근데 그놈의 유기농이 믿을 수가 없어. 그죠?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생활을 가져라. 등산, 완행열차, 여행, 배드민턴 등 UN 미래보고서는 앞으로 130세까지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UN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0까지 살려면은 사실은 제가 저기라면 저는 여행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행이 참 좋아, 여행이. 그래서 혼자 홀로 떠나는 여행 참 좋은 겁니다. 명상에 잠기고 사람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 그거예요. 명상에 잘 잠기면서 자연과 벗하면서 여행 다니시는 거 참 좋은 거야.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라.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 배드민턴이죠? 가볍잖아, 그냥 노인들, 그죠? 고령하시다니까. 그런 거 정도 이제 운동 정도 하시고 하시면.